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선택 및 결정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이 선택장애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주춤하고 항상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보면 왜 내가 당당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자주 도망을 갔을까? 라고 한번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결국은 겁을 먹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뒤따르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다. 그럴 때 필연적으로 뒤따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택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돼요. 이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 결과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다. 기분이 좋다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 노력을 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 책임을 지기가 싫어요.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크게 생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이 말은 내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통받을 바에는 어떻게 한다?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결정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아빠가 선택해 주길 바라고, 친구가 선택해 주길 바라고, 신께서 알아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 자신에겐 무엇이 없어진다? 바로 선택권이 없어진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선택은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이 선택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선택을 못한 사람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무섭고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발동되어 버린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안정적이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다 바라겠지만 모든 삶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를 선택하고 믿었는데도 저 사람이 뒤통수를 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내 돈을 훔쳐갈 수도 있고 바람을 피는 등 어떤 인격적인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미리서부터 겁을 잔뜩 먹어버렸기 때문에, 겁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겁먹은 건 이런 거잖아요. 무서워. 이게 겁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두 번째, 전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너무 약해요. 다섯 번째, 저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단 이 용기를 없애버리고 도전정신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린다. 즉 이 말은 선택 결정장애가 내가 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높고, 이게 진행되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게으름병이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면 내가 주도적으로 힘들더라도 이걸 밀고 나가는데,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기 싫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게으른 채로 가만히 있겠다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즉 그러면서 어떤 사회성 부족도 나타나 버리고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부러 선택 장애가 생긴 건 아닐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인간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책임지고 행동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성격적인 기질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소한 20살 이상 성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가 선택당한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누군가에서 선택당한다. 이 말을 좀 더 제가 나쁘게 말하면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내가 깔끔하게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가겠다라고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종이 되어버린다. 당장 종이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종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 평생 어찌 보면 이렇게 하면서 선택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왼쪽으로 갔는데 어이구 여기가 벽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쳤네. 아 여기는 웅덩이가 있었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아 이건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럴 땐 내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전에는 노력이 부족했었구나.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돼버리고 선택을 잘 못하고 주춤해버리면 난 사실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계속 내가 고민을 하니까 친구가 야 됐어 너 짜장면 먹어. 나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서는 짬뽕을 먹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선택하지 못하는 것의 또 다른 거는 첫 번째는 겁을 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날 비난하지 않을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선택을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선택장애. 나는 실제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욕먹을 것 같아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것에 겁먹어서 선택을 못하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어버리는 심리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막 종이다 라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을 살아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당장은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점점 내 인생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기분이라도 좋으면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내가 선택을 못하니까 배려해주세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라고 생각한 건데 저 사람들은 내 입장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 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결국 또 싸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겁을 먹어서, 두 번째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욕먹기 싫어서죠. 겁먹는 거나 욕먹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 말은
선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난 이걸 좋아합니다. 난 이걸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당장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부족하더라도 난 진짜 이걸 원합니다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정작 그거를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데 맞춰가지고 살아가니까 점점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아프고 짜증은 나고 뭘 해도 재밌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꿈도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선택 결정장애는 단순하게 보면 아,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 자기 주장이 약한 것 같아. 또 어떻게 좋게 말해버리면 저 사람은 참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정작 나는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작 이 말을 못해서 괜히 이 말 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택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결국은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그래서 심리는 계속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선택 결정장애는 첫 번째, 차이가 없다. 우리가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9대1에서 선택장애 생기나요? 9개 선택하겠죠? 7대3. 7대3에서 여러분은 뭐를 선택해요? 7이에요. 6대4. 무엇을 선택해요? 6을 선택해요. 그런데 5.1 대 4.9. 그럴 때 우리는 선택 및 결정장애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원한다라고 하는데 선택 및 결정장애는 서로 비슷비슷할 때 이게 조금 좋나 저게 조금 좋나 이제 이거 머리 쓰다가 이제 선택 결정장애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1 대 4.9면 0.2 차이예요. 이 말은 차이가 없다. 득과 실이 별로 차이가 없다. 손해봐봤자 이 정도밖에 손해보지 않는다. 이익을 얻어봤자 이 정도밖에 이익을 얻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 그걸 내가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또 다음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택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내 삶을 통제하려고 든다. 문제는 5.1 대 4.9에서 차이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빨리 선택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 해서 이 0.2의 차이가 내 인생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당장은 지장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길잖아요. 빨리 선택하고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고 반성을 하고 더 성장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 선택할 기회, 시간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이때 선택을 못하니까 또 다음 선택에서 주춤거려요. 또 주춤거려요. 처음에 이 0.2의 갭이 1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돼버리니까 점점 우리가 선택 장애가 생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남 탓을 하게 돼요. 엄마가 나한테 이 대학 가라 그랬잖아. 아빠가 이 대학 가라 그랬잖아.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세상 탓, 지구 탓, 우주 탓, 신 탓을 해버리게 된다. 즉 결론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A를 빨리 했는데 A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B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선택을 못한 사람은 이 A 할 시간도 놓쳐버리고 B 할 시간도 놓쳐버리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설령 A라는 방법이 꼭 정답이 아닐지라도 이게 한 3을 얻을 수 있고 4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고 나서 다음에는 B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인생이란 게 꼭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선택할 때
뭐 꼭 이 대학을 가야만이 무조건 내 인생이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나한테 맞지 않는 대학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꼭 필연적으로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이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실패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선택에서도 기회가 있고 여기서도 기회가 있다. 즉 이 A도 정답이고 B도 정답이다. 둘 중에 내가 더 원하는 거, 더 하고 싶은 쪽으로 빨리 들어가라. 이걸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또 이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하다 안 되면 또 C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은 정체되지 않는다.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선택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내 마음, 내 정신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창의력도 발달하고 집중력도 좋아지면서 점점 그대의 어떤 잠재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선택하는 것은 아주 좋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 두려운 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용기가 부족해서 선택을 못한 거다. 용기를 갖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짜여진 틀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계속 로봇처럼. 근데 우리는 심장이 뛰는 인간이라는 점이죠.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두렵고 겁을 먹어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즉 무책임한 거다. 그대의 삶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게으름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다. 죄송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이고 아부하고 자꾸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책임한 거고 그대 자신을 존중해주거나 사랑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선택해 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세상이.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이거는 내가 잘한 거야 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쁘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위한 겁니다. 책임을 돌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당장은 남 탓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왠지 내가 보호받는 것 같잖아요. 남 탓하면 내 잘못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왠지 보호받는 것 같고 내가 존중받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남 탓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호받는 것 같지만 어디에서 보호받고 있느냐면 죄송하지만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혼자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혼자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 이제 여기서 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마음의 감옥은 쉬는 곳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1년 12달 매일 놀아보라고 하세요. 정말 그걸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만 1년 동안 갇혀 있으라고 생각하고 사람 그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책임지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이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구나. 선택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역시 내가 잘했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못했구나. 다음에 기회가 올 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성공을 한번 해볼까요? 라는 주도적인 삶의 자세가 생기게 된다. 오늘은 제가 이 선택 결정장애에 대해서 좀 이게 많은 내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두서가 없기도 했지만 핵심은 잘못된 선택은 없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미워서 매일 아버지를 막 욕을 하고 하나님 부처님 아버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런 어떤 삶의 선택도 했고 어렸을 때 공부도 나름 잘했는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운동선수의 삶을 10년 동안 살았던 선택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운동선수로서 1등도 하고 이게 잘 나갔는데 이제 또 군대 문제도 또 걸리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대학을 또 들어가는 과정도 있었고 군대에서도 어떤 또 여러 가지 선택도 있었고 군대 제대 후에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아 이게 행복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걸 또 선택하고 지금의 이 길로 왔고 또 그런 계속 어떤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9살 때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해서 전 재산 1억을 다 날려서 거지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물론 그 순간의 선택은 사실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건 틀림없이 있겠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꼭 그 선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선택을 빨리 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책임지고 다음 단계로 다가가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았지 어떠한 경험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도전도 해보지 않고 용기 내서 뭐 하지도 않고 그냥 하던 거나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삶보다는 내가 어찌됐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결과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결과를 결국 내가 다 고통받았다 책임졌다 감당을 해야 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항상 내 선택권, 주도권은 지금도 갖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 잘못된 선택은 없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만 지면 된다. 그러면 깔끔하다라는 거죠. 책임지면 다시 리셋이 되니까 이제는 다시 더 정신 차려서 더 지혜롭게 더 용기를 내서 더 현명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지 꼭 이 선택을 해서 내가 잘한 거고 저 선택을 해서 못한 거는 없다. 결국은 그 선택을 했을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가감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승복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만큼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더 큰 선택권을 지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용기 있게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될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겁먹고 자꾸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고 언젠가는 선택 및 결정장애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선택해 주기를 계속 바라는 가장 어떤 슬픈 삶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욕을 먹든 두드려 맞든 비난을 받든 차라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